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1352님, 퇴직하고 택시 온 지 2년 됐습니다. 교수님의 시원한 진행 때문에 늘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죠. 0013님, 크림빵 아빠의 아버지 말씀 덕에 아침부터 가슴이 찡합니다. 태어나라기 앞날을 축복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3부에서는 바로 어제 크림빵 뺑소니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몇 분을 선정해서 자제력도 습관이다 머시멜로우 테스트 책을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하죠.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자체 공천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도부의 공천 자분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 권한을 축소를 핵심 내용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이 되는데요. 자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공천룰 개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내 비노기 인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연결해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공천개혁안, 여기서의 핵심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개파 정치의 폐해처럼 지목되어 온 게 이 전략공천 부분이거든요. 예. 지도부가 선의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특정 개파를 심기 위해서 또 다른 개파를 배제한다는 등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당 지도부가 자의로 하지 말게 하고 전략공천위원회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사전에 전략공천의 철학이나 또 해당 지역 그리고 이제 후보자까지 좀 심사하는 이런 좀 안전한 틀을 만들면은 설령 당 지도부가 나중에 이제 전략공천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보다 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전략공천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역 선정도 중요하고, 네. 근데 후보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과 방식을 정하면은 좀 잡음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예.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 경선 룰은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요게 사실 좀 논란의 대상이 당원이 됐는데요. 원래 원래 저희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좀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의 지금 비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이 30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도 당원이 5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우리 철학,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철학과 조금 배치된다. 차제에 예. 요 당원 50%를 좀 줄이고 국민을 늘리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개혁위와 전준위원회 합의였습니다만은 예. 어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많이 오셔갖고 예.
국민의 비율을 높이면은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좋지만,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원외위원장들한테는 불리하다. 예. 자기네들이 그동안 당원들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당원 중심으로 해줘야지 국민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높이면 되느냐 이런 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요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손대지 않고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이 60%가 되던 50%가 되던 간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국민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모바일 투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지금 당규에 그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또 모바일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선택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차기 지도부에서 그럼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에서.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비너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알레르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 참여 부분을 늘린다라는 것이 네. 물론 주승용 의원이나 아까 원외 당직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신인들한테 불공정하고 좀 힘들다라는 네.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모바일 투표와 같은 방식에 관한 문제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배경도 없잖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노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냐. 그런데 솔직히 저희 전준위원회는 친노 쪽 의원도 있고 또 비노 의원들도 이렇게 적절히 안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전준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어냈을 때는 어떤 특정 계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어쨌든 공직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좋은 취지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차기 지도부한테 이제 이런 것들은 넘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럴 거면 조금 좀 나중에 발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저희 전준위가 중립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천 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공천 룰을 손대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당내 엄청난 반발과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기 지도부가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 중립적인 전준위에서 이번에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 지도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선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당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 시사를 하고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하고 또 나경원 의원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요 부분은 안 들어갔네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부대 의견 내지는 부칙으로 이렇게 달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저희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헌에다가 넣어봤자 이것이 여당이 합의하지 못하면은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대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우선적으로 당론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부칙을 하나 좀 넣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당 혁신 방안도 발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 정치의 분권화는 늘 주장하면서도 우리 당내 분권화는 좀 미흡하다라는 반성이 있어서 소위 이제 집행기구인 당무위하고 또 이제 입법기구인 중앙위원회 또 사법기구인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중앙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독자성 그리고 또 권한 강화 이런 조항들을 좀 상당히 많이 넣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소위 이제 행정부를 좀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 당내에서 이렇게 이번에 좀 뒀죠. 네, 그렇군요. 네. 상권 분립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이 그러면은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나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저희가 전준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하면은 그다음 비대위로 넘어가고 비대위에서 이제 당무위로 넘기고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전당대회까지 가는데 현재 합당 이후에 중앙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뭐 대체로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예민한 부분은 좀 나중에 차기 지도부가 알아서 하게 되니까 뭐 나름대로 이게 사실 제일 예민한 게 국민 참여 비율하고 방식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어저께 상당히 뭐 그 여러 가지 좋은 건의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뭐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천개혁 방안 모두 한 17개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1개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인단 비율 문제 요거는 이제 다음 지도부로 넘기고 한 2-3개 정도는 또 좀 수정을 하고 해서 대체로 큰 틀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좀 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죠. 이제 그 아시안컵 결승전. 예, 호주하고 붙는 그렇습니다. 거. 예. 네. 내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아시안컵 결승전을 이제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호주를 한번 이겼습니다. 예.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가 1-0으로 이정엽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0으로 이겼지만 우리가 경기력 면에서는 볼 점유율 3-7로 밀릴 정도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쉽지 않은 경기가 짐작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차두리라든지 또 골키퍼 김진현 이런 선수를 비롯해 지금 부상의 선수들이 별로 없고 해서요. 예. 그동안 경기력을 좋은 경기를 보였던 선수들이 모두 다 출동하게 되고 호주도 지난번 우리하고 조별리그 치를 때 그때는 주전들을 좀 뺐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고 했으니까 또 이번은 또 결승전이고 하니까요. K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전들이 모두 다 선발로 나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동안 5경기를 치른 거를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득점도 우리가 7골, 호주가 12골. 그리고 슈팅 수도 우리가 49개, 호주가 70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공수면에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이나 또 호주가 지금 홈이고 또 호주 선수들은 7명만 호주 국내파고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 쓰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특히 유럽에 쓰는 선수들은 지금 몸이 상당히 좋은 상태고 시즌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붙어서 치고받고 하면 저는 우리가 좀 불리하다고 보고요. 예. 조금 경기가 재미없고 그래도 조금 뭐 위험할 때 좀 자주 끊고 조금 단순하면서 조금 재미없는 약간 좀 루즈한 경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초반 실점을 줄이고 초반에 실점을 내줄 경우 우리가 뒤집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초반 실점을 좀 줄이고 예.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하나가 LPG 데뷔전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오늘 뭐 2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코즈 골프 챔피언십 올해 LPGA 미국 여자 투어 개막전이 열리고 있고요. 2라운드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장하나 선수가 지난해 말에 있던 LPGA 퀄리파잉 스코어를 통과를 했지만 예. 이번 대회 출전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그러다가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좀 뛰고 있거든요. 어제 1라운드에서는 버디를 5개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5언더파 공동 4위로 시작을 했고 오늘 2라운드가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예. 오늘은 버디 8개, 보기 하나. 그래서 7타를 줄였습니다. 어제 5언더파였었는데 오늘 12언더파가 됐고요. 예. 어제는 공동 4위. 오늘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2위가 스테이시 루이스인데 스테이시 루이스가 8언더파니까요. 장하나가 지금 4타 앞선. 그러니까 4타 뒤진 거를 하루 만에 4타 앞선 거로 돌려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했는데 장하나 입장에서는 이번이 LPGA 데뷔전이니까요. 뭐 욕심이 상당히 날 것 같고 또 장하나가 국내에 있을 때는 상당히 거리를 멀리 나가고 해서 드라이버 샷이 160야드를 넘었는데 예. 이번 대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드라이버 샷을 좀 짧게 하는 대신에 정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장하나 선수가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욕심을 부리거나 그럼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머지 3, 4라운드에서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조금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데뷔전에서 우승 소식도 전해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런 글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0519님,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자수해서 다행이에요. 6896님, 크림빵 뺑소니 검거 과정과 자수, 용서를 보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용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정말 딱 맞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9522님, 크림빵 아빠의 말씀이 큰 감동이 되네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생각이 납니다. 피의자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자들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유가 어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가 됐기 때문인데요. 자, 유족들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림빵 아빠의 동생이시죠. 강경민 씨 연결해서 심정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경민 씨?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 고르지 못한데요.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경민 씨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지금 예, 전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기계상의 결함인지 아니면 지금 전화가 문제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어제 저녁이 8시 9시경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수했다. 용의자가 자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 유가족 분들이 모두 경찰서로 가셨었답니다. 바로 그 용의자가 어떤 용의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좀 허탈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 다시 한번 크림빵 아빠의 동생 강경민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그 용의자가 자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가셨는데 용의자 없어서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살짝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다행히 11시 8분에 이제 스스로 자수를 했는데요. 네. 용의자 만나보셨죠?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안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용의자를 만나신 가족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아버님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요? 예. 아버님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예. 그 아버님께서 직접 용의자를 만나 뵙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저에게는 특별히 따로 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아침에 이제 기사로 그걸 확인을 했죠. 예. 그 용의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십니까? 기본적인 기사를 통해서 약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제가 인천공항을 가는 길인데 오늘 원래 출국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아, 원래 외국에 나가실 일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도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저녁을 먹고 나니까 소식이 오더라고요.
예,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예, 제가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형수님은 어떻게, 아기나 형수님은 건강하신가요? 네, 형수님은 많이 건강하셔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직도 가끔은 힘들어 하시지만, 무엇보다 뱃속에 조카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고, 예. 형수님도 밝게 잘 버티고 계시고, 예. 모두 잘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근데요, 아버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수해줘서 고맙다. 이 얘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동생 되시는 강경민 씨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겠죠. 그분께서 시인을 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 같은 거 없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나 저희 가족들도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개인 면담으로 통해서 민원실에서 이제 대장님과 과장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의 불만점을 토로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주셨고, 매일같이 저희한테 수사 진행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다 얘기를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경찰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뺑송이범 용의자 검거는 온 국민의 관심이 저는 이런 자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많은 국민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모두가 이렇게 같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해결된 다른 뺑소니 사건들도 많지만, 저는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가슴 아픔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 그래도 그나마 일단락이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 잘 나갔다 오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크림빵 아빠의 동생이시죠. 강경민 씨였는데요. 이 공항 가는 버스 안이라서 상당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이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꼼스 언제라도 찾아오는 붓과 아프목의 통증. 목 아플 때 스트랩실. 벌꿀 레몬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임상 결과로 확인된 스트랩실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목 아플 때 빠르고 오래가는 효과. 스트랩실 옥시르킷 벤키저.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영화를 생각해보는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자,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신 소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상 시상식 얘기를 좀 미리 해볼까요? 네. 예? 뭐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뭐 아무래도 골든글러브상 시상식 그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중들의 최대 관심은 아카데미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상이 많습니다. 뭐 LA 비평가협회상, 뭐 에미상도 뉴욕 비평가협회상, 아까 말씀드린 골든글러브, 에미상, 뭐 온갖 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스태프들 모두에게 뭐 치아의 어떤 그런 노고에 대한 그 치아를 전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니까 좋은데요. 예. 아카데미가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스타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시상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카데미 영화상이 또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제 72회니까 72년이 됐습니다만 72년 좀 넘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세계대전이 있었고 등등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누락됐던 걸 생각한다면 72년보다는 좀 더 된 겁니다. 아, 2월 22일 날 열리니까 약 3주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네. 카느 영화제에서 하는 황금종려상도 그렇고, 네. 베를린 영화제에 있어서의 그런. 거기는 곰이죠. 곰이죠. 네. 베니스는 사자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기에서 상 받은 영화치고 흥행하는 영화 없고 재밌다는 얘기 듣는 영화 없어요. 왜 그렇죠? 근데 아카데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곰곰이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 분들한테는 정말 칭송을 받았던 작품들이 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수상작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작품상 노예 12년 탔었죠. 물론
흥행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대박 흥행은 아니었습니다만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날선 비판을 그린 작품이어서 관심을 모았었고요. 감독상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얼마나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탔었고요. 나무주연상 에이즈 문제를 다루기도 했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가 정말 그 새로운 연기자로 거듭나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는 장면을 아주 감동 깊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여우주연상은 우디 앨런이 유럽을 떠돌다가 영화를 만들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정말 다시 각을 잡고 만든 영화 블루 제스민의 케인트 블랜쳇이 상을 탔었죠. 그 마지막 장면 그 벤치에 앉아서 혼잣말 중얼거리던 케이트 블랜쳇의 연기와 그 연기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감탄을 했었는데 역시 여우주연상에 돌아갔었고요. 시나리오상, 그러니까 스파이크 존스 감독과 그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그 호흡이 아주 돋보였던 허 같은 작품이 이제 그 각본상, 시나리오상을 탔었죠. 그러니까 다 기억해 보시면 영화들 다 챙겨 보셨거나 또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작품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상을 탔습니다. 이 4,000명이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예전 영화 중 어메리칸 뷰티 같은 걸 보면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별 공감을 못 이끌어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수상되는 작품 가운데는 다소 지나치게 미국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쉽게 말씀드려서 본토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과는 좀 이질적인 또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게 마련이죠. 본토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영화도 아카데미 뭐 외국 영화상 이런 거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아카데미가 총 24개 부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문에 상을 주는 영화상은 아카데미가 최고죠. 그러니까 부문으로는 가장 많고요. 국내 영화상 제도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이제 대종상인데 대종상은 저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늘 조금씩 뭐 문제점들 지목받고 있고. 근데 그게요, 영화라는 게 예술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전통이 깊은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공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이 없어야 되는데 대종상이 좀 그렇죠. 어쨌든 2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 그 상은 시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장단편 다큐멘터리 상도 있고요. 음향상도 있고 음악상이 있는데 주제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 부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 영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외에 그 외국 영화에게 주어지는 부문이 외국어 영화상입니다. 이 외국어 영화상에는 한국 영화도 늘 출품을 하는데요. 예컨대 뭐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등등. 그거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한국 영화는 아직 외국어 영화상을 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쩌면 우리 영화계로서는 갈증 같은 그 대목인데 늘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랄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좀 획득하는데 그 내용적으로나 주제면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또 지나치게 한국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여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예컨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가 외국 영화상을 탔고 그때 수상했을 때 베니니가 막 그 객석을 뛰어서 무대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걸어온 게 아니라 로베르토 베니니가 워낙 이제 코믹 연기로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또 독특한 행보를 보여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고요. 작년에 탔던 외국 영화상이 역시 이탈리아의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레이트 뷰티 같은 경우는 정말 명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본 영화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 또 많이 올랐는데요. 외국 영화상 후보로 폴란드의 이다라는 작품 그리고 러시아의 리바이어던 같은 작품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올해 이제 올라가 있는 작품이군요. 그렇죠. 이 리바이어던이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논쟁이 붙어 있고요. 반 푸틴 영화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될 정도로 그 러시아에서는 한쪽에서는 그 지나치게 그 비애국적인 영화
러시아를 1위 국가로 전락시킨 영화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아주 시의적절한 영화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정말 그 젊은 감독이고요. 예. 지비아 킨체프라고 하는데요. 이 감독의 리바이어드는 지금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신예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드는 푸틴이 그렇게 제2의 어떤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제2의 전성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러시아를 부흥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난 시골에서는 얼마나 지금 경제 환경이라든가 정치 환경이 참담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이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끊임없이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있고, 영화가 서야 정치에 대해서 날카로운 자기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아마도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러시아와 지금 좀 냉랭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라도 이 리바이어던이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네요. 진짜. 영화상과 영화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예 쇼비즈니스만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정치고요. 칸느와 베를린과 베니스가 늘 다소 반미적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주고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미국을 비판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칸느가 말씀하신 황금종려상을 포함해서 감독상 등등 이렇게 시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영화적 이데올로기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유럽 쪽에서 좀 방어하겠다. 이러한 어떤 견제 심리가 굉장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제와 영화상은 단순하게 누가 수상하느냐 또 뭐 어떤 작품이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면의 백스토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더 무궁무진한 그런 스토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올해 주요 부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내에서도 개봉된 영화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있죠. 지금 한참 상영 중인데 이 주요 작품상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신 영화 중에서는 에단 호크 주연의 보이후드. 이게 12년 동안 찍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달씩 모여서, 그러니까 아이가 16살 때 주연 배우인 아이가 6살 때 모여서 18살 때 끝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대로 쫓아가서 찍은 영화입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와 에단 호크가 없었으면 이런 영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보이후드도 작품상에 올라 있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국내에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예술영화 치고는. 잘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셜록 홈즈 주인공이죠. 이미테이션 게임 올라 있고요.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드러머의 어떤 예술혼, 음악혼에 대한 얘기를 그린 위플래시가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지금 마이클 키튼 주연의 버드맨이라는 작품입니다. 멕시코의 3대 감독 중에 한 명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만든 신작인데요. 이 버드맨은 뭐 제가 좀 미리 봤습니다만 저는 이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성을 보인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슈퍼맨, 배트맨처럼 슈퍼 히어로 영화에 출연해서 정말 대형 스타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퇴락하고 몰락한 한 배우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연 배우를 맡은 마이클 키튼 예전에 배트맨에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좀 퇴색돼 있는 연기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배우가 자기 동일화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자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배우의 이야기 그리고 한 영화 인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인생의 길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터치감이 강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 세대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작품들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이렇게 보더라도 브래들리 쿠퍼가 아메리칸 스나이퍼로 올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올라 있고 버드맨의 마이클 키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에드 레드메인, 스티브 호킹 역을 맡았죠. 그리고 폭스캐쳐의 스티브 카렐 같은 배우가 올랐습니다. 스티브 카렐은 워낙 희극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코믹한 요소를 뺀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연기에 도전했다는 측면에서 좀 주연상에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쟁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카데미상이 좀 미국적인 그렇죠. 가치를 옹호하는데 그렇다면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그런 작품에 좀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브래들리 쿠퍼도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 미국적 가치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네, 하게 그렇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저격수가 네. 뭐 미국의 영웅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하지만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장면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지나치게 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꼭 옹호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것만은 보시면 안 아닌 될 것 것 같고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나무만 보는 얘기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보면 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파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던 맹목적으로 그 미국적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조차도 예. 그 영혼을 그 병들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변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준 영화에서 지나치게 미국적 우파 이데올로기로 볼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2월 22일 날 네. 있을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월이 되는데요.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겨울 같은 우리 세상,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봄 소식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오늘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크림빵 아빠 사건을 보면서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 최소한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는 아주 소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죠. 바로 우리의 공감 능력, 그리고 세상의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에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면 이 불행한 사건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하시죠?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